우리가 앞장에서 독소를 배출시키는 우리 몸의 디톡스 시스템을 이제 알았잖아요. 그래서 디톡스 시스템을 최적화시킬 다섯 단계 방법을 보면 위장, 간, 담즙, 세포 디톡스로 구성된 이 시스템을 잘 활용하자는 이야기를 읽었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위산 분비를 독소 배출을 위한 선행 조건이래요. 그래서 위산이 잘 분비되는가 이제 여기서 이 장에서는 한번 알아보는데 디톡스 시스템의 마지막 종착지인 장의 업무 효율을 결정하는 위가 독소 해방 솔루션의 대망의 첫 번째 단계래요. 그래서 일단 위부터 바로 세워야 되고 위의 기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위산이고 그렇다면 위가 위산을 잘 만들어내도록 도와주고 산성 환경을 유지하도록 돕는 게 필요하겠죠. 그래서 위산을 만드는 것은 결국 세포들인데 위에 있는 세포들이 적절한 산성 환경을 조성해 줘야 된대요. 그래서 다음 페이지에 보면 위를 그러면 손상시키는 원인이 뭔가 했더니 만성 위염이 있는데 그 위산 분비가 줄어들면 살균, 이 산이 살균이나 소화를 해주는데 그 기능이 떨어지면서 점액 분비 기능이 떨어지고 또 위세포들은 각종 음식물하고 위산에 더 쉽게 노출되는데 이렇게 되면 위세포들의 염증이 일어날 가능성이 더 높아진대요. 그래서 그 위에 염증을 유발하는 또 가장 대표적인 식품은 음식은 술과 맵고 짠 자극적인 음식 우리 그거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한번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음식 외에도 위 건강에 정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또 헬리코박터 감염균이래요. 그래서 그 헬리코박터균은 우리나라는 50에서 60%에 달하는 아주 많이 가지고 있는 균이에요. 그래서 근데 그게 위염, 위암 이런 거를 발병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또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고 또 다음 페이지에서는 위에서 지속적으로 염증을 유발할 뿐 아니라 위산의 기능을 떨어뜨리는 이 헬리코박터균을 결과적으로 장에도 영향을 끼친대요. 그래서 바로 치료하는 게 이제 알았다면 치료하는 걸 추천한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위산이 부족하면 위산이 부족하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지 또 살펴보면 위산의 역할은 살균과 소화인데 살균이 안 될 경우에 어떻게 하느냐? 똑같은 음식을 먹어도 탈이 더 잘 나면 내가 살균이 안 되는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소화를 제대로 못하는 위는 비실비실해서 자기 일도 못하고 그 일을 못하니까 장에게 일을 떠넘긴다 이거죠. 그래서 아주 안 좋은 이제 그 일이 일어나죠. 제대로 소화되지 않고 그 음식물이 영양소가 제대로 흡수되지도 못하고 그 소화가 덜 된 음식물 덩어리들이 몸에서 염증을 일으킨다는 거죠. 그래서 위산이 부족하면 똑같은 음식을 먹어도 흡수도 안 되고 염증만 발생이 되는데 그 위산이 부족할 때 가장 먼저 부족해지는 영양소가 또 단백질과 미네랄. 그런데 위산이 부족하면 똑같이 소화가 효소가 있더라도 우리 전에 봤잖아요. 세 가지로. 그래서 고기 덩어리가 완전히 분해되지 못하는 걸 우리가 확인했잖아요. 그래서 위산이 없으면 단백질이 제대로 분해되고 흡수될 수 없다는 얘기 또 한 번 강조했고요. 음식을 통해서 흡수하는 단백질이 부족해지면 우리 몸은 가장 만만하고 생명에 덜 중요한 것부터 단백질 공급을 줄여나간대요. 그게 바로 손톱, 발톱, 머리카락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근감소. 단백질이 안 가니까. 그래서 근감소증 또한 나이가 들면서 감소하는 위산 저하로 인한 증상 중 하나일 수 있다고 이야기했고, 두 번째 미네랄 부족 증상을 보면, 위산이 부족해지면 이제 음이온을 띠는 물질과의 결합이 풀어지지 않으니까 미네랄이 우리 몸으로 흡수되지 못하고 몸 밖으로 그냥 그대로 배출돼 버린다는 거. 그리고 여기 예를 보면 10년 넘게 빈혈이 낫지 않던 여성 환자가 있었는데 위산을 보충해 줬더니 10년 넘게 낫지 않던 빈혈이 3개월 만에 치료됐다는 이야기도 되게 놀라웠고요. 그리고 이제 배 가스 차는 증상인데 우리 그 채소를 많이 먹으라고 하잖아요. 음, 이렇게, 그래서 아니, 그래서 트림도 안 나오고 방귀로도 안 나오는 불편한 공기가 배에 가득 찬 느낌인데 이 증상이야말로 위산 부족을 의심해 볼 만한 대표적인 증상이래요.
그래서 위산 부족은 제대로 소화되지 않은 음식물들 속에 균까지 밀려오는 상황이 돼버린 거니까 균들이 싫어하는 산성 환경은 소화 효소에 의해 중화되었고 영양분까지 제공되니 이곳에 살아남은 균들은 제멋대로 음식물을 대사하고 증식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많은 양의 가스가 발생하기도 한대요. 그래서 절대 위산 부족을 해결하지 않고는 다른 거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위산 부족 증상 체크리스트 한번 꼭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위산이 많아서 속이 쓰린 게 아닌가요? 라고 물어봤을 때, 위산의 존재가 느끼게 되는 경우가 두 가지 있는데, 역류성 식도염과 위밀한 위궤양이 있대요. 그런데 이 두 가지를 다 치료할 때 처방약이 위산 분비 억제제인데, 위산을 줄이면 식도로 역류가 일어나더라도 덜 따갑고 위 점막이 손상되더라도 위세포들이 받는 산의 영향이 덜하기 때문에 증상이 호전되는데 역류성 식도염이나 속쓰림이 있으신 분들은 위산이 많아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으로 생각하고 위산을 줄이는 약을 지속적으로 먹는 경우가 많은데 정말 중요한 거는 이 문제들이 대부분이 위산 분비 과다보다는 다른 문제로 인해서 그러니까 위산이 있어야 할 곳에 다른 곳에 존재했을 때 발생한다는 거. 그래서 역류성 식도염은 위산이 역류해서 식도에 닿아서 속쓰림은 점막 위에 있어야 할 위산이 점막의 손상이나 부재로 인해 위벽에 직접 닿아서 생기는 문제이니까 또 한번 제대로 알아보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식도하고 위 사이는 역류를 방지하는 조인 근육이 있는데 이 근육을 느슨하게 만드는 게 술, 커피 이런 건데 그게 자주 마시면 안 되니까 그것도 한번 역류성 식도염이 있는 분은 체크해 봐야겠다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소화가 잘 돼도 위산이 부족할 수 있나요? 해서 30대 여성 이야기를 했는데 소화는 물리적 소화하고 화학적 소화가 있대요. 이 30대 여자는 물리적 소화는 잘 되는데 이제 화학적 소화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물리적 소화가 안 되는 증상은 체하는 거. 생각해 봤을 때 물리적으로는 체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화학적 소화는 실제로 음식물이 얼마나 제대로 소화되는지에 관한 건데 잘 분해되고 잘 흡수될 수 있는 상태가 있는지 이거를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물리적 소화가 잘 되어 평소 소화 기능에 대해 자신하는 사람들도 화학적 소화가 잘 되는지 위에 나열한 위산 부족 증상을 비롯해 다양한 염증의 여부를 꼭 확인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위산이 부족할 때는 어떻게 하나요? 했는데 위산은 산성이기 때문에 산성 성분을 보충해 주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에사비 이야기가 여기 나오는데 되게 반갑더라고요. 그래서 식사 전후에 드시는 걸 추천하고 나이가 들수록 위산 분비는 감소하기 때문에 에사비를 드실 때 빨대를 이용해서 드시면서 치아 손상을 방지해야 좋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에사비를 먹으면 속이 쓰린데 마셔도 되나요? 라는 질문이었을 때 위에 세포들이 손상되어 있다는 증거래요. 속이 쓰리면. 그래서 그 원인을 파악하고 이 원인이 파악된 음식들을 섭취를 줄이는 게 필요하고 또 그 음식이 아니라면 진통 소염제나 스테로이드제가 원인일 수도 있다는 이야기도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위의 점막 생성을 줄이는 게 위점막을 보호해주는 것 필수적이라는 거. 그래서 위 점막을 보호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음식 우리가 또 알아봐야겠죠. 마가 있는데 마는 우유하고 보통 섞어 먹잖아요. 근데 우유는 위가 안 좋을 때는 추천하는 식재료가 아니래요. 그래서 그 단백질 때문에 소화가 잘 안 되고 염증을 일으킬 수 있는 단백질 때문이라니 그거는 조금 다시 생각해 보는 게 좋고 거기다 올리브 오일을 같이 섞어서 드시면 좋은데 활성산소에 의한 세포 손상을 막고 염증 완화에도 도움이 되는 위보 효과도 있다는 올리브 오일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위의 개선 없이는 다음 단계가 없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개선해야 된다는 이야기도 있네요. 그리고 장운동과 장내 세균총의 균형이 배출이 핵심이라는데 위를 정상하게 했다면 이제는 장차례인데
그 장 운동이 원활하게 하려면 위를 바로잡는 게 우리가 첫 번째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단계는 장에 염증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식중독의 원인인 세균과 바이러스 이것도 조심해야 되고 장에 염증이 생기면 장의 움직임은 평소에 비해 빨라지거나 느려지는 변화를 맞게 된대요. 그래서 장에 염증이 일으키는 음식은 이제 밀가루 유제품 이런 것들이 있고 소화가 잘 안 되는 음식 그리고 또 여기서 또 장누수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정말 또 이 얘기는 우리가 많이 들었잖아요. 외부 물질들이 존재를 침입으로 인식한 우리 몸은 항체와 면역세포를 동원해 이를 제거하기 위해 염증반을 일으킨다. 이 부분. 그래서 어, 두 번째 당독소가 많은 음식이 나쁜 음식인데 가공식품, 튀김, 베이커리 등이 대표적이에요. 그래서 당독소 또한 장누수를 일으킬 수 있는 원인이 되니까 주의해야 되고 또 세 번째는 장내 세균을 변화시켜 염증을 만드는 음식들이다. 설탕, 정제 탄수화물. 그래서 장의 염증은 줄이고 장 운동을 도와주는 유익균들은 식이섬유를 먹고 자라는 반면 장의 염증을 증가시키는 유해균들은 당분을 먹고 자란대요. 우리가 많이 들어봤던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장에 염증 있는 사람들에게는 밀가루 유제품, 설탕, 가공식품, 튀김 이 다섯 가지만 섭취를 줄여보라고 해도 크게 변화가 있다는 거. 변비를 없애는데 무엇이 도움이 될까요? 그래서 식이섬유 공급. 그래서 또 이번에 식이섬유가 우리 불용성과 수용성 이야기가 여기 나와 있어요. 그래서 충분한 장내 세균, 소화되지 않은 음식 성분이 근데 그 탈수는 반성변비 흔한 원인 중 하나로 알려져 있고 충분한 장내 세균과 소화되지 않은 음식 성분의 방법이 바로 식이섬유 먹는 거라는 거. 근데 식이섬유가 저는 여기서 소화되지 않는 음식 성분이 변을 크게 만들어줘서 이렇게 부드럽게 만들어준다는 걸 또 다시 한번 이게 불용성 식이섬유라는 것도 다시 한번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정리를 해보면 변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위의 기능을 바로잡고 장의 염증을 줄인 다음 물을 충분히 섭취하고 수용성, 불용성 식이섬유들을 골고루 잘 섭취하는 게 핵심이고 채소를 먹으면 배에 가스가 차는데 이것은 먹지 않던 채소를 갑자기 많이 먹는데 원인이 있을 수 있으니 채소를 적절히 소화낼 수 있는 장내세균이 없는 상태에서 채소의 양을 급격히 늘리면 미처 소화되지 못한 채소들이 발효와 비슷한 과정을 거치면서 가스가 만들어지니까 그런 사람들은 정말 변화가 절실하다는 뜻이니 포기하지 말고 천천히 저포도맵 식단보다는 채소를 섭취하는 소량부터 천천히 늘려나가는 방법을 추천해야 한다. 이 부분도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생채소보다는 익힌 채소를 시작해보면 좋다는 얘기. 그래서 건강한 장내 세균을 늘리는 방법은 유익균과 유해균 균형이 맞아야 된다는 거. 그리고 다양한 채소들을 꾸준히 먹고 유해균의 먹이인 설탕과 정제 탄수화물 섭취는 줄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장내 세균의 다양성은 장내 세균의 질을 결정하는데 정말 중요한 요소고 식이섬유보다 더 큰 도움이 된다고 밝혀진 음식이 바로 발효식품이라는 거. 그래서 김치, 크라우트, 에사비, 나또 이런 게 좋다. 그래서 무지개 식단 좋다고 또 말하기도 한다라는 얘기도 하고 유산균은 따로 챙겨 먹는 게 도움이 될까요? 해서 장내 환경의 개선이 먼저이고 유산균은 그 다음이라는 이야기도 되게 와닿았어요. 그래서 독소를 재흡수시키는 균을 줄일 수 있나요? 했을 때 안타깝게도 현재로서는 이런 장내 세균만을 특정해서 없애는 방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건강한 식습관을 통해 장내 세균의 구성을 바꿔야 한다는 게 유일하게 제시된 방법이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